햇살이 숲 바닥까지 부드럽게 내려오던 여름날, 숲속에는 작은 개미 마을이 있었어요. 개미들은 아침부터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죠. 씨앗을 옮기고 곡식을 나르고 창고를 정리하느라 작은 다리들이 쉴 틈이 없었어요. 그때였어요. 숲 한가운데 큰 나무 아래에서 조용하지만 또렷한 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배짱이가 나무 그늘에 앉아 바이올린을 켜고 있었어요. 햇빛이 바이올린 줄 위로 내려앉고 바람이 천천히 음을 실어 날랐죠. 개미 한 마리가 잠시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어요. 저 소리! 바이올린 소리는 숲 사이로 퍼져나가 개미 마을까지 흘러들어왔어요. 개미는 잠깐 귀를 기울이다가 다시 씨앗을 들어 올렸어요. 참 듣기 좋네. 하지만 말은 거기까지였죠. 개미는 다시 자신의 일을 계속했어요. 배짱이는 아래를 내려다보며 개미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다들 참 바쁘네. 하지만 지금 아니면 언제 놀겠어? 숲은 각자의 방식으로 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자 바람의 온도가 달라졌어요. 잎사귀는 초록에서 노랑으로, 노랑에서 갈색으로 변해갔죠. 개미 마을의 창고는 점점 가득 차기 시작했어요. 이제 거의 다 찼어. 그래도 한 번 더 확인해보자. 개미들의 움직임은 여전했지만 표정에는 조금의 안도감이 보였어요. 배짱이는 바이올린을 켜다 말고 손을 멈췄어요. 줄이 차갑네. 활을 잡은 손에 바람이 스며들었어요. 그래도 배짱이는 마지막까지 연주를 이어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첫눈이 내렸어요. 숲은 조용해졌고 모든 것이 하얗게 덮였어요. 개미 마을의 창고 안에서는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왔죠. 개미들은 집안에서 풍성한 음식을 먹으며 얘기를 나누고 있어요. 그때 눈 위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어요. 사각, 사각. 배짱이였어요. 배짱이는 개미 마을 앞에서 잠시 멈춰 섰어요. 아는 개미의 집 앞에서 한 발 내디뎠다가 다시 물러서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어요. 배짱이는 문 안쪽을 바라봤어요. 따뜻한 불빛, 작은 웃음소리, 움직이는 그림자. 배짱이는 용기를 내었어요.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어요. 소리는 눈 내리는 숲속에서 금방 사라질 만큼 작았어요. 안에서는 그 소리를 들었을 수도 있고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배짱이는 문 앞에 서서 가만히 기다렸어요. 숲은 숨을 죽인 것처럼 조용했어요. 숲속에 길 하나가 있었어요. 멀리 작은 나무 그늘까지 이어진 길이었죠. 토끼는 그 길을 아주 잘 알고 있었어요. 몇 번만 뛰면 금세 도착하곤 했으니까요. 거북이는 그 길을 자주 가보지 못했어요. 걸어도 끝이 잘 보이지 않았거든요. 어느 날 토끼가 말했어요. 저기까지 가는 거 생각보다 힘들지 않아. 거북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길을 바라보고 있었죠. 토끼는 웃으며 말했어요. 누가 빨리 가나 볼까? 거북이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어요. 토끼는 출발하자마자 앞으로 뛰어나갔어요. 숨도 차지 않았고 발걸음도 가벼웠죠. 뒤를 돌아보니 거북이는 아직 출발선 근처에 있었어요. 토끼는 잠시 멈췄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나무 그늘이 있었고 바람이 시원했어요. 아직 시간이 많아. 토끼는 그늘에 앉아 쉬었어요. 아, 졸려.
눈이 스르르 감겨왔어요. 그동안 거북이는 아주 천천히 걷고 있었어요. 빠르지 않았고 서두르지도 않았어요. 날아가는 새들이 보였고 햇빛의 위치가 조금씩 달라졌어요. 거북이는 멀리 있는 끝을 보지 않았어요. 그저 자기 발 앞만 보며 한 걸음 또 한 걸음 천천히 쉬지 않고 걸었어요. 토끼는 눈을 떴어요. 햇빛이 아까와는 다른 방향에서 내려오고 있었죠. 토끼는 벌떡 일어나 다시 달리기 시작했어요. 이번엔 정말 빠르게 달렸어요. 숨이 차올랐어요. 그런데 앞쪽에 작은 그림자가 보였어요. 거북이였어요. 토끼는 더 빨리 달렸어요. 하지만 거북이는 이미 그늘 아래에 서 있었어요. 거북이는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기뻐하지도 내가 토끼를 이겼어 라는 성취감에 빠지지도 않았어요. 담담한 표정이었죠. 토끼는 그 자리에 멈췄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숲은 조용했어요. 한낮의 숲, 햇빛이 잎사귀 사이로 뚝뚝 떨어지는 시간에 사자는 커다란 몸을 땅에 기대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숨소리도 느릿했고 앞발은 무심하게 늘어져 있었죠. 그런데 그 사자 주변을 아주 작은 발걸음이 지나갑니다. 쇤지였습니다. 쇤지는 원래 조용히 다니는 동물이죠. 소리 없이 빠르게 눈에 띄지 않게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나돌이 한 장 발밑에서 미끄러졌고 쇤지는 균형을 잃고 툭 굴러가듯 사자 쪽으로 넘어졌어요. 그리고는 정확히 사자의 얼굴 근처까지 와버렸어요. 숲이 멈춘 것처럼 조용해졌습니다. 다음 순간 사자의 눈이 번쩍 뜨입니다. 사자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거대한 몸이 일어나자마자 숲의 그림자가 바뀌는 느낌이었어요. 쇤지는 얼어붙었습니다. 달릴 수도 없었고 숨을 수도 없었어요. 사자의 앞발이 내려옵니다. 아주 느리게. 하지만 느린 게 더 무서운 순간이 있죠. 사자는 포효하듯 으르렁거립니다. 화가 났습니다. 아주 당연하게도요. 사자는 쇤지를 앞발로 꾹 눌러잡고 말합니다. 감히. 그 한마디가 쇤지에게는 마지막처럼 들렸겠죠.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사자는 쇤지를 내려보다가 갑자기 잠깐 멈춥니다. 쇤지는 눈을 질끈 감고 떨면서도 작게, 아주 작게 말합니다. 죄송해요. 살려주시면 언젠가 꼭 갚을게요. 사자는 그 말을 듣고 웃지도 비웃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숨을 내쉬고는 앞발을 뗍니다. 그리고 작게 말합니다. 가거라. 그 순간은 대단한 선언도 아니었고 멋진 연설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한마디가 숲의 분위기를 원래대로 다시 되돌려 놓았어요. 시간이 조금 흘렀고 사자는 다시 숲을 걷고 있었습니다. 늘 그렇듯 강했고 늘 그렇듯 혼자였죠. 그런데 사냥꾼이 놓아둔 덫을 사자가 피하지 못했습니다.
발이 걸리고 몸이 움직이는 순간 그물이 위에서 툭 떨어지며 사자의 몸을 한 번에 감싸버렸어요. 사자가 바둥거립니다. 한 번, 두 번, 크게. 그런데 그럴수록 그물이 더 조여듭니다. 발톱이 허공을 긁으며 발버둥치고 낙엽과 먼지가 날리고 숨이 거칠어졌죠. 그리고 사자는 딱 한 번 절박하게 포효합니다. 숲에서 가장 큰 목소리가 그날은 도움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작은 움직임이 보입니다. 생쥐였어요. 너무 작아서 처음엔 그냥 바람에 흔들리는 잎사귀 같았는데 가까워질수록 분명해졌습니다. 생쥐는 사자를 보자마자 망설이지 않고 달려들었어요. 그리고 그물 앞에 딱 붙습니다. 이를 갈기 시작합니다. 쓱쓱, 싹싹, 쓱싹. 작은 이빨이 그물을 조금씩 끊어냅니다. 시간이 길게 느껴집니다. 사자의 숨은 거칠고 생쥐의 몸은 작게 떨리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쓱, 싹. 그리고 마침내 뚝, 탁. 줄 하나가 끊어지며 그물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자는 그 자리에서 멈춰섭니다. 달아나지도 않고 소리치지도 않습니다. 그냥 생쥐를 바라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발끝으로도 밟을 수 있었던 존재. 그런데 지금은 그 존재가 자신을 풀어준 겁니다. 사자는 잠깐 말을 잃은 듯 하다가 아주 작게 말합니다. 고맙다. 생쥐는 사자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고개를 한번 끄덕입니다. 둘 사이의 마음의 거리가 눈에 띄게 가까워집니다.